안녕하세요. 장성한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집마다 보면 못 버리는 물건 하나씩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애틋하거나 추억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 집 식탁은 의자가 5개였는데 그중 하나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 부러진 의자 다리를 최대한 티 안 나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진한 초록색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놨었어요. 저희 집에 놀러온 분들은 하나같이 굳이 저런 의자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의자를 바꾸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 보안 되신 뜻을 따르며 그 청테이프 감은 의자를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집 집들이라 할 때 신이가 저희 집에 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제 나이는 50대가 됐는데도 제 평생 그런 인간은 신우의 전후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신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 친누나는 맞지만 같이 살게 된 지는 말을 했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안 좋으면 애들을 친척집에 보내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신이도 그런 이유로 남편과 같이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친척집에서 10년 정도 살고 그 이후에 같이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집에서 10년 넘게 맡겨지면서 정핍이 생겨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를 보면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 얘기보다는 짐승 같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막말로 어디 동물원에 있다 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게 신혼 때부터 저랑 부딪히기 시작했죠. 저희 신혼집이 그 당시 신축이 있는데 신혼이가 저희 집에 와서는 본인보다 좋은 집에 산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이 무슨 신축에서 살아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리하게 대출받은 것도 아니라서 힘들지 않으니 따로 걱정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거 다 누가 갚겠어? 내 동생이 힘들게 일해서 갚을 거 아니야? 형님, 저도 같이 돈 버는데요. 저희 가히 갚을 거고 형님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할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시댁이 미움받을까 봐 할 말도 못하고 꼭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안 하는 건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신이한테 웃으면서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근데 신이는 제 그런 모습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본인 눈치 보며 행해야 제가 그런 거 없이 웃으며 하고 싶은 말 다 있으니까요. 제가 한 말에 트집 잡을 게 없다 생각했는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이런 집에 살면 안 좋아. 우리가 애도 있으니까 우리랑 몇 년 집 받고 살다가 올케네 생기면 그때 바꿔주던가 할게네. 저희가 힘들게 보태서 산 집인데 형님이랑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동생, 내가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데. 처음 우리 집에 온 신우가 나한테 왜 이렇게 삐딱하게 행동하나 싶었는데 자기보다 좋은 집에 사는 저희가 사는 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희 집에 있는 내내 거슬릴 정도로 계속 성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댁 식구들도 그만하라고 하거나 신우 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우의 성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다들 그냥 신우가 그만하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어요. 신혼이 보니 여차하면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했고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 생각했거든요. 신우가 트집을 잡으면 저도 그거에 맞춰 또박또박 말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신이가 점점 원성이 높아지고 급기야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처음 신혼 집들이가 신이와 저의 싸움판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소리를 으며 하나니 남은 저를 말리고 싫었죠. 사실 이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조차 제 편을 들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가 더 화가 난 것이었죠.
씩씩거리며 제분을 못 참던 신우이가 갑자기 주방 쪽으로 가길래 다들 왜 저러나 싶은 생각에 신우이 쳐다보고 있었죠. 그 순간 신우이가 저희 집 식탁 의자를 던져서 그 자리에서 부셔버렸습니다. 그 직후 남편과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며 이혼 문턱까지 갔다가 첫아이가 들어선 것을 확인하는 바람에 이혼은 무산됐습니다. 이혼을 안 하는 대신 남편한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당신 말대로 애까지 생긴 마당에 이혼하는 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데 당신이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 뭐든지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내 눈앞에 님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저기 식탁에 있는 의자 보이지. 당신 저 꼴 날 줄 알아. 그리고 그때 되면 나는 애 있어도 이혼할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누나한테 연락 하나 안 오게 할게. 그리고 애 듣겠다. 이혼이 무슨 말이야?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한동안은 늘 나았을 때도 큰 저에 신도하지 않았거든요. 신이를 제외하고는 남편과 싸울 일이 없었으니 나름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슬금슬금 신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옅어지는 감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의 자도 기어서 꺼낼 때마다 청테이프 칭칭감은 식탁 의자를 말없이 가르쳤어요. 제 손가락을 따라 시선으로 옮기던 남편도 그 의자를 보고 나면 신우에 대한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신우와 완전히 연을 끊고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았죠. 신우는 남편보다 2살 누나였는데 살 때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저희가 결혼할 때 조는 학생이었습니다. 본인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 집에 있는 가구를 던질 정도였으니 그 성격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될 쯤에는 신우가 갈라섰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도 남편이 슬그머니 신우 소식을 흘렀거든요. 하지만 저랑 신이가 서로 연락하고 있던 사이도 아니었으니 어쩌다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죠. 그렇게 남편한테 종종 신우의 소식만 듣고 20년 정도 왕래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저희 둘째가 성인이 되며 신우와 크게 부딪힐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째가 공부를 잘해서 19살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대학교 2학년 때쯤 성인이 됐죠. 저희 큰아들은 그때 군입대를, 큰아들이 휴가 나올 때마다 군대에서 모은 돈이라고 하며 저희한테 맛있는 것을 사주고 했어요. 그때마다 둘째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하루는 본인도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참 잘 자랐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내심 기대하는 것도 있었어요. 원래 첫 금을 타면 부모님한테 선물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첫 월급 날만 기다리며 내 목은 뭐로 사주려나 하는 생각에 혼자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달, 그리고 2달이 지나도 내 목은커녕 월급 받았다는 내색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소비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인가 보다 싶은 생각에 서운한 마음을 내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이 알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즈음, 둘째 아들이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다른 건 아니라 혹시 1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즉시 갚을 수 있는데요. 목돈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고작 10만 원을 달라니까 제게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어디다 쓰이냐고 말이죠. 10만 원 그 돈도 없어요. 근데 그 돈이 왜 필요하냐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다고 했어요. 한 친구에게 10만 원씩 보내주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너 왜 알바를 안 하냐고요? 그 돈은요, 다 어쩌고? 벌써 다 쓴 거야? 계획 있게 돈을 써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가려고 하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예전에 쌓아둔 서운함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소리를 시작했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알바로 번 돈을 다른 곳에 다 쓰고 돈이 없어서 저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지 아들이 우물쭈물거리며 돈이 없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돈 관리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둘째 아들을 붙잡고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을 하다가 문득 도대체 알바에서 얼마를 받길래 이러나 싶어 알바 금으로 얼마를 받았나 물어봤죠. 근데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 알바비로 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알바도 하고 있긴 한데 거기는 다음 주 정도 돼야 돈을 줄 것 같아서요. 아니, 어디 가게에서 일했기에 월급을 안 줘. 그래도 너 3개월 정도 일한 거 아니야? 방학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거기는 좀 돈 받기가 어려워서요.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노동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몹쓸 것들이네. 가끔 새파랗게 어린애들 돈 대 먹는 것 있다 들었는데 그런 건 그냥 냅두면 안 돼. 가게 번호 줘봐. 엄마가 따져줄 테니까. 대학생은 둘째 아들을 만만하게 봐서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에 대신 얘기해 줄 테니 일했던 곳 전화번호를 달라고 닥달을 했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곳도 아니고 신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 입에서 신우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우선 둘째 아들 월급 먼저 해결해야겠다 생각에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우리 둘째 형님네 가게에서 일했던 거 알고 있었어? 당신이 소개해 준 거야? 아, 누나가 일손이 급하다 해서 시켜준다고 데려갔어. 거길 어디라고 데려가? 그리고 애 월급은 왜 안 줘? 애가 지금 3달 동안 알바를 다녔는데 월급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대. 그게 말이 돼? 뭐, 월급을 못 받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 뭐가 없어. 당신 형님 갓게 어딘지 알지? 거기 어디야? 남편한테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걸 느꼈는지 자기가 알아볼 테니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장 알아보고 연락을 줄 것처럼 말한 남편은 1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고 심지어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 핸드폰에 있는 후 전화번호를 아직도 쓰나 싶은 생각에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가더라고요. 남편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호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앞장 세워 신혼의 가게로 쫓아갔어. 신혼의 가게에 도착해보니 신우는 없고 신우 아들인 조카만 있었습니다. 조카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당장 신우한테 따져 먹고 싶었지만 자리에 없기도 하고 조카도 이 상황을 알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월급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너희 엄마는 어디 가셨고 월급이 엄마가 그러던데 사회 경험하러 오는 거라든 하네요. 그리고 여기 각이에요. 엄마는 여기 안 있어요. 오셔요. 조카 말이 됐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조카는 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얘기가 다 된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조카랑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신이 어디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신이한테 따지러 갔죠. 신은 제가 찾아올 거라 생각도 못했는지 보였지만 저는 란것하지 않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손이 급해서 저희 애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제대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 월급을 3달 동안 안 줬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웃긴다. 사회 경험하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오히려 우리 아들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연히 최저시급이 있는데 무급으로 일 시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렇잖아 올게. 조카가 어디에서 일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서 그렇게 사회 경험 시켜줬으면 고맙다고 챙겨줘야지. 무슨 월급을 달라 그래? 신이는 여전하더군요. 세월이 지나면 그래도 사람이 변한다까 싶었는데 신우는 참 한결같이 말도 안 통하고 고집은 더 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 성격 별한 거 없거든요. 한결간지. 저는 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피해본 상황이니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호의 태대지를 하며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장 우리 아들 3달 질량값 당장 보내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해? 그리고 우리 아들 요즘 가게 안 돼서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도 조카한테 전해요. 오늘 안에 돈 안 보내면 노동청에 전화할 거고 그러면 장사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형이랑 저랑 가족이니 뭐니 그런 쑤시고 붙일 만한 사이야. 아니에요. 뭐 강의 문을 닫아 듣자니까 옳고 무슨 말이 그렇게 해 계속 사회 경험 쌓는 거 도와줬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 지고 말하길래 가게 문 닫고 싶냐고 묻자 신우가 그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 월급을 떼먹을 수가 있어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시죠?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신우이도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제 뒤에 대고 소리쳤지만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고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아들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둘째 아들에게 돈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은 제 눈앞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아니, 아직 안 들어왔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번 주에는 보내주시겠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여태까지 앉아놓고. 진짜 안 되겠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찾아가 뒤집어야 될 것 같아서 옷도 가볍게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으며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딜 가겠어? 형님한테 가겠지. 내 눈앞에서 우리 아들 월급 안 보내면 그 자리에서 노동청에 전화할 거야. 아이 가족끼리 불편하게 왜 그래? 왜 난리야? 아침부터 좀 기다리면 어른이 보내주겠지. 그리고 저번에 누나 말 들어보니까 조한의 가게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그 돈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너는 돈 못 받을 거 알고 우리 아들 그 뒷머슴으로 보낸 거냐? 내가 직접 가서 일해주던가. 우리 아들이 3달이나 공짜로 일해준 게 말이 돼. 지금 우리 둘째가 고생만 하고 돈 앞은 못 받았는데 넌 지금 형님 편을 들고 싶니? 거기는 아빠도 없이 컸잖아. 아,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누나한테 다시 말하던 거 할 테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봐. 남편은 신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딱 하루야. 내일 아침까지 돈 안 들어오면 나 바로 노동청 직행이. 제대로 얘기해. 알겠어? 남편한테 음장을 제대로 놔서 그런가? 다음날 오전 9시에 아들한테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새치가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치였어요. 한 달이라 해도 20일 동안 일을 한 건데 어떻게 그걸 안 주냐고 하며 신우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말리더군요. 엄마 됐어. 그래도 2달치 월급은 받았잖아. 나도 거기에서 배운 거 많고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 엄마는 안 괜찮아. 난 거기 10원 한 푼 주고 싶지 않거든. 우리 아들이 고생한 값은 받아야지. 괜찮아, 엄마. 덕분에 돈 생겼으니까. 오늘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줄게. 그래, 아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지금 난리 안 치게 생겼어. 내가 이 난리 안 쳤으면 우리 아들 3달 내내 뿌려먹고 돈 한 푼 안 줬을 거 아니야. 3달이 뭐야? 더 일 시켰을지 몰라. 어쨌든 돈 보내줬다며?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해. 남편 하는 말이 너무 얄미웠지만 둘째 아들도 괜찮다고 하니 신이한테 아들 월급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번 신우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받아서 신우한테 따져라 볼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계속 걸려오는 신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했죠. 당신이 누나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도 내가 별말 안 했고 이후에도 별말 안 하겠지만 내가 신우랑 연을 끊으면 당연히 내가 낳은 우리 애들도 연을 끊는 거니. 다시는 신우 일에 우리 애들 관여하게 하지 마. 당신이 괜히 우리 애들 신우 일에 끼어들게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가족끼리 친하게 지키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조카들 그리 사이 좋게 지내면 좋잖아. 이것저것 도움도 받고. 그리고 당신은 어른이 돼서 조카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알아? 뭐, 도움을 받아 섭섭해. 지금 그게 할야, 조카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했다면 3달 내내 월급을 안 줬겠어. 미안해서라도 몰래 챙겨줬겠다. 그거 보면 형님이랑 이기적인 게 아주 똑같아. 조카가 우리 애랑 나이가 비슷하길래 우리 애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애가 우리 애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왜 걔 생각을 해줘야 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 첫 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 할 말만 쏴 그쳤어요. 다 지나간 거 더 할 말 없으니까 더 꺼내지 마.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물론이고 우리 애들이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바라지 마. 괜히 엮기. 그 또 언성만 높아지잖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누나랑 있었던 일이 벌써 20년 전인데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당신이 먼저 좋게 좋게 말해줄 수는 없어. 남편은 또 신우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청테이프가 칭칭 감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식탁 의자 보이지? 나 그때 홀몸도 아니었고 형님이 내 눈앞에서 의자 휘두를 때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찔해. 근데 그걸 어떻게 잊어? 당신이 희 상기시키는 거니? 언제까지 내가 눈치 보면서 누나랑 연락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 보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나랑 애들 끼워놓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그런 누나, 당신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 없으니까. 당신도 잘 생각해요. 저는 신이와 잘 지낼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속 언제까지 이렇게냐고 하면서 하소연 하더라고요. 제가 신우랑 가볍게 다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한테 신호은 없는 사람이니까 연락하며 지내는 거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박아 버렸습니다. 또한 뒤집어 그런가 신우는 이렇게 또 신우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죠. 저희 큰애가 전역할 쯤 저희 둘째는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둘째는 유전적으로 발목에 있어야 되는 힘줄이 없어서 군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첫째보다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둘째 아들한테도 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벌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서 저희 가족은 겹경사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아들은 전역하고
둘째 아들은 취업한 기념으로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여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선물이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첫째를 쳐다봤는데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아빠,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고 싶어서 군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꼬박꼬박 돈 모은 거예요. 군대에서 받는 게 얼마나 되는데, 모았어? 아휴, 정말 한 350만 원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제가 찾아보니까 와 같은 여행지는 어렵지 않게 가실 거예요. 요즘 동남아로 많이 놀러 간다던데 이번 기회에 아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됐어. 이번에 너 복학하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너. 엄마는 너 마음만 받을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저희 생각에서 돈을 모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하며 다시 돈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둘째 아들도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단기 적금 만기돼서 돈 찾아왔는데 나는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 돈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럼 유럽 여행도 가능할 텐데. 요즘에는 유럽 여행 가서 명품 가방 하나씩 사온다니까 유럽 여행도 생각해 보세요. 너는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모았어.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두 아들이 저희 결혼 기념일에 여행 다녀오라며 500만 원을 선물로 주는데 그때 처음 내가 잘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어찌나 좋아하든지 슬쩍 보니 혼자 찔끔 나온 눈물을 훔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결혼하고 애 둘 키우느라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한번 가야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돈 모아서 여행 가라고 주는데 벌써 애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랑 둘이서 호들갑 떨며 어디를 가야 되나 알아보고 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둘이서 홈쇼핑을 볼 때도 있었죠. 그리고 입이 얼마나 간질거리는 친구들한테 몇 번을 자랑했지만 나 결혼 기념일이라고 뭐 해줬는지 알아? 저번에도 말했잖아. 여행 다녀오라고 돈 500 해줬다며. 에휴, 벌써 세 번째 듣는 거 같네. 귀에 닿지 않겠어. 내가 얘기했어. 내 정신 좀 봐. 나는 말 안 한 줄 알고 내 아들이 그랬어도 나는 매일 얘기하고 다녔을 거야. 나는 딸만 둘인데 지들 치장하느라 정신이 없던데. 아들들은 어떻게 그리 잘 키웠어? 동네방네 우리 아들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남편 역시 한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다녔습니다. 이것, 저것, 여행할 곳을 찾다 보다 문득 애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애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죠. 남편도 고민하자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여행에 대한 말을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여행 얘기를 꺼내도 심드렁하게 대답만 했습니다. 나 혼자 들든 기분이 들어서 김이 팍셀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애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 남편도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루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한 친구가 여행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장은 아니고 애들이랑 같이 여행할 계획은 있어요. 쉬는 날 맞춰서 다 같이 다녀오려고. 그러면 이율 좋은데 다가 돈 넣어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이자 같은 것도 없는데 은행에 넣어 놓으면 얼마 안 되더라도 몇만 원은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잖아. 그래야겠네. 요즘 이율 괜찮은 곳이 있으려나? 내가 이번에 개돈 타서 예금 이율 좋은 곳에 하나 알아냈거든.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가서 돈 넣어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괜찮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제 화장대 및 서랍에 넣어 놓은 돈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남편도 나처럼 생각해서 돈을 어디다 넣어놨나 싶은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그 돈? 누나가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줘서 남편은 태평하게 신이한테 돈을 보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여행 가라고 준 돈을 보내줬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고 따져 물었습니다. 누나가 연락했는데 요즘 조커에 가기가 힘들다 하더라고. 저번에 우리 아들 월급도 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가 도와야지. 그래서 월급을 그냥 준 거야? 그 돈을 공짜로 준 거냐고. 우리 애가 3달이나 가서 일하고 겨우 2달치 월급 받았다. 그걸 월급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여행이야. 나중에 가면 되지만 조에는 돈 없으면 당장 가게를 접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남편이랑 더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은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수화음이 들리더니 곧장 전화를 받더군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신이가 먼저 제 속을 긁기 시작했어요. 리해, 이번에 여행 못 가서 어떡해. 아들들이 기껏 돈 모아서 해준 거 같던데 내가 소중히 잘 쓸게. 신우 희가로 말을 하는데 속이 뒤집히다. 그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그니까 저번에 그 난리만 안 떨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누굴 탓하겠어? 올해 성질머리, 지독한 본인을 탓해야지. 신호는 약을 리듯 말하며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는 식탁 그 자가 들어왔죠. 신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전화기를 끊고 나서 저는 식탁 그 자를 들고 나가 버렸어요. 내가 굳이 이런 쓸모없는 것을 안고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말도 없이 애들이 우리에게 준 돈을 형님한테 가져다 준 거야?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짜증내는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는 가져다 줄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조카 가게가 어려워서 준 게 아니라 형님이 달라고 해서 준 거네. 우리 여행 간다.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나한테 전화해서 부럽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안 좋더라. 우리야, 자식이 둘이나 있기도 하고 나한텐 당신도 있지만 누나는 남편이 있길래 자식이 둘이기에 그래서 내가 누나 쓰라고 보내줬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 싶을 정도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군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신신당부 하더군요. 예전처럼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서 유난 떨지 말고 얌전히 있어. 당신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괜히 추잡스러운 행동하지 말라고 그날 남편의 말에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짐을 싹 다 챙겨서 자취하는 둘째 집으로 간결하게 아빠랑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둘째는 이혼하더라도 괜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너희 쪽이 더 편하게 결정하면 돼 라고 말했어요. 물론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빠한테 신뢰가 높게 느껴지지 않았고 아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답했어요. 남편으로서는 꽤 할 일도 했어. 하지만 제가 아빠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아쉽다고 하지만 이혼에 반대하는 아이의 태도에 대해 놀라기도 했지만 결정은 내리게 되었어요. 말을 듣건 경약하고 말았습니다. 나 취업하자마자 아빠한테 전화와서 나는 당연히 직장 가보니 어떠냐? 사람들은 괜찮냐? 그런 거 물어보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대뜸 월급 받으면 고모한테 매달 10만 원씩 보내라고 하는 거야. 너희 아빠가 고모한테 내 월급 받은 걸 보내라 했다고 그렇다니까 심지어 나 회사에 들어간 첫날에 전화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고모 불쌍하지 않냐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고모가 뭐가 불쌍한지 모르겠어. 갓 출근한 애한테 전화해서 돈을 드는 남편을 보며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돈을 건네줄 때도 저한테 준 이유가지네. 아빠한테 건네주면 또 고모한테 돈이 넘어갈까 그랬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신우한테 넘어가게 된 거죠. 남편은 제가 둘째 내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음날 둘째 내로 찾아왔더라. 일하는데 신경 쓰이게 뭐 하는 거야? 집에 가게 짐 챙겨서 나와. 그리고 닿을 것은 무슨 이혼이야?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어떠한 구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지 타이르듯한 말들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누나 고생 많이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나 혼자 여행을 가겠어? 우선 누나 먼저 보내고 우리 다녀오면 되는 거지. 당신도 우리 누나 고생하는 거 많이 봤잖아. 그럼 이제 당이 해봐. 나는 거기서 빠질 테니까 남편에게 다 늙어서 어디 한번 고생해보라고 얘기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가 이혼 서류도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써야 될 건 다 썼고. 당신 말대로 다 늙어서 하는 이혼이니 조용히 하자. 변호사 써가면서 추접스럽게 할 필요 없잖아. 근데 당신에 협지 않으면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비싼 변호사로 당신 탈탈 털어버릴 테니 잘 생각해.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종이 한 장 건네며 이혼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만 봐왔던 남편에게는 생소한 저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남편이 제 손을 붙잡으며 아직도 화가 많이 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도 기분이 안 풀린 거야. 알겠어. 내가 누나한테 가져간 돈 다시 보내달라고 할게. 그럼 되는 거지? 내가 그 돈 500 때문에 당신이라 이혼하는 거 같아. 당신 말대로 돈은 다시 벌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내가 또 누나한테 돈 보내줄까 봐 그러는 거야? 내가 다시는 안 보내줄 테니까 그만하고 집에 가자. 당신이랑 그만한다고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한다는 거 보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나이 50 넘어서 무슨 이혼을 하나 그랬거든.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남은 시간엔 이제 나도 신호 불쌍하다고 하는 남편 없이 살아보려고. 만약에 애들이 저보고 그래도 자기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다면 저도 그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이 이제는 엄마 인생 살라고 해주니 마음 편하게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은 제가 이번 한 번의 일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신우한테 돈 보낸 거 받아올 테니 이혼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애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제 편이었고 오히려 남편한테 아들들이 연을 끊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들었나 봐요. 하루는 술을 먹었는지 혀은 다 꼬인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을 줄 생각도 못했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누나는 어렸을 때도 다른 친척 집에서 키워주고 살간 놈은 결혼하는 바람에 청춘에 애만 나와서 키우고 그리고 애 좀 킨 후에 이혼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당신이 형님 옆에서 챙겨드려. 이제 신우랑 싸우는 사람도 없으니 당신도 좋잖아. 아, 그게 뭐가 좋아. 애들한테 엄마가 이혼한다고 하는데 말려달라고 하니 다들 내가 잘못했다 그만하더라고.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갑작스럽게 저한테 이혼당하게 된 것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날 소리 깨고 나서 저한테 다시 전화라고는 미안하다 말을 하면서 지치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지저분한 싸움은 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신이가 저를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올케가 내 동생이랑 이혼하는 게 나라 뭔 상관이라고 나한테 준 돈을 달라고 난리야. 제가 저 형님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여. 올케가 돈 달라고 안 했으면 왜 내 동생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데? 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야겠어. 신우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신우를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었나 봐요. 뭐 때문인지는 저도 몰랐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돈 달라고 하니 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 저한테 와서 난리를 친 거였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신호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싶었는데 신호가 말 끝마다 본인이 고생한다.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식의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가져가신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는 게 힘들면 일을 하세요. 집에서 놀 생각만 하지 말고요. 이제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신우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 기분이 더 상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이한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우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은 게 보냈는지 계속 전화를 걸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됐고, 그래도 제가 작은 전셋집 얻을 정도의 돈을 남편한테 받게 됐어요. 저 혼자 살아도 되니 굳이 큰 집은 필요가 없어서 둘째, 직장 근처에 작은 빌라를 하나 장만했죠. 그래도 제 집 하나는 있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재산 반 정도 가져오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60% 정도 되는 돈을 저한테 보내준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신한 돈 달라고 한 것이었죠. 남편이 저 몰래 신우에게 준 돈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우이 자기 때문에 동생 내가 이혼한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 연락도 럴것 안 받고 모른 척하며 지낸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신우는 태생 자체가 이기적인 것 같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남편 혼자 말년에 고생하겠다 싶은데 어차피 이제 저랑은 상관도 없으니까요. 더 이상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세상 편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애들도 다겠다. 이제는 저만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제가 가는 곳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50대 중반부터는 이제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제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